네, 오늘 제 강연 주제는 우울증을 갖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건강의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하다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다. 즉, 한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그리고 외부 환경적인 요인까지를 다 고려를 해서 질병을 고치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우울증 얘기를 꺼내면서 왜 이런 얘기를 시작을 했냐면, 다들 우울증 그러면 심리적이고 마음 건강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저는 오늘 조금 생물학적인 얘기를 조금 더 가미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일부러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영어 단어로 시작을 해서 좀 죄송한데요. 디프레션이라는 말이 이제 우울증이라는 단어고요. 이것의 어원은 D, 줄어든다, 프레션, 프레셔, 압력이 줄어든다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즉, 경기가 침체되다도 디프레스입니다. 뭐든지 압력이 떨어지는 상태가 바로 우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엔진의 압력이 빵빵하면 수백 톤짜리 저 쇠로 만든 기차가 알프스도 올라갑니다. 만약 한창 힘을 받고 오르막길을 올라가던 기차가 힘에 부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이 나겠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탄한 시기가 물론 있지만 정말 힘을 내야 될 시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약 20대 초반, 그러니까 미성년에서 성년이 되는 시기. 두 번째, 저와 같은 40, 50대의 중년. 그리고 65세 이상이 의학적 노인이지만 요즘은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75세 이상의 어떤 노인 인구들. 자, 제가 예를 자동차로 좀 잘 드는데요. 20대 자동차는 새 겁니다. 압력이 빵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목적지를 헤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낭비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고 그러는 과정에 좌절도 겪게 될 것이고요. 노인은 어떨까요? 예, 자동차가 낡았습니다. 짐은 별로 없는데 파워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중년은 어떨까요? 예, 적당히 파워도 조금 낡아가는데 날라야 될 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보시면 낙타 봉우리가 3개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20대 초반의 자살률, 40, 50대 중년의 자살률, 그리고 노인의 자살률이 낙타의 봉우리처럼 3개의 봉우리를 이루게 되는 이유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울증이 오게 되는 여러 가지 선행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학대라든가 방임, 아니면 경제적으로 너무 빈곤해서 영양실조 상태, 어쨌든 풍부한 자양분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분들, 그런가 하면 방어기 쭉 살아오시면서 성격적으로 나를 방어하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기제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투사, 남 탓이요. 정신과에 이런 예를 듭니다. 내가 당신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싫어하는 이유는 네가 날 싫어하기 때문이야 하고 남 탓으로 돌리는 그런 묘한 방어 기제가 바로 투사입니다. 이런 일들도 인해서 중추신경계, 그러니까 뇌와 척수를 동시에 일컬을 때 우리가 중추신경계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그냥 오늘 편의상 뇌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뇌에 변화가 생깁니다. 구조적이거나 아니면 기능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이건 MRI 사진이고요. 왼쪽 보시는 사진은 그 49세 드신 알코올성 치매 환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는 사진은 일부러 전문가 아니셔도 비교할 수 있게 20살 먹은 젊은 친구의 건강한 뇌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까만 부분, 이 까만 부분이 바로 뇌가 알코올에 녹아서 없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우리 호두, 정월 대보름에 호두를 까보면 알이 꽉 차 있죠. 틈이 없어야 되는데 나이를 한 1년 정도 딸그락거리고 나시면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면 사이가 이렇게 뜨게 되겠죠. 그런 어떤 뇌 모양이고요. 지나친 폭음 때문에 뇌가 망가진 겁니다. 자, 이렇게 MRI나 CT나 엑스레이는 모양새 사진, 다시 예를 들자면 우리 온돌방에 배관이 잘 깔려 있는가, 얘를 검사하는 사진이라면 거기에 뜨거운 물이 잘 도냐, 그러니까 즉 온돌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냐는 다음 기능 사진을 좀 보시면 됩니다. 이 사진은 물론 특수한 사진이지만 웬만한 대학병원이나 좀 괜찮은 종합병원에 가시면 찍을 수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물론 전문가가 보면 그 검사치에는 위치와 그 수치까지 다 나오게 되는데, 그냥 요런 부분, 이렇게 사장님,
실무자 부장님, 그다음에 실무자가 이렇게 연결이 도톰하게 잘 이루어진 회사는 아마 그 원래의 기능대로 잘 돌아갈 겁니다. 근데 눈으로 보시기에도 이렇게 연결이 좀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건 여기에 해당되는 회로만큼의 일을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쉬울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제 정신질환도 이렇게 뇌 기능 사진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판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뇌 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과의 모양에 좀 빗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의 씨앗 부분, 그리고 사과의 살 부분, 그리고 사과의 껍질 부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쉬울 것 같은데 실제 저 순서대로 인간의 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잉태되면 이제 초음파 검사 같은 거 하시면 뱃속의 태아에게 심장이 콩당콩당콩당 하는 걸 보시게 되죠. 그때 우리 그 아이의 생명의 중추, 저 씨앗 부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끄덕끄덕,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저 중등도의 기능입니다. 가운데 살 부분. 여기까지는 아마 같은 포유류인 강아지들도 반복 훈련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강아지 2마리가 우리 6시에 만나자 약속이 가능할까요? 그 고위 기능, 저 껍질 부분에 있는 고위 기능은 인간만의 고유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생명 유지 기능, 그다음에 중등도의 기능, 그리고 고위 기능, 이렇게 파란 색깔의 3단계로 나누어서 뇌 기능을 정리할 수 있고요. 그것이 고장 났을 때 저 빨간색이 됩니다. 그래서 뭐 불면, 식욕 저하, 변비,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그다음에 사소한 쓸데없는 자꾸 반추라고 그러는데 자꾸 쓸데없는 반복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귀차니즘, 모든 게 의미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막 죽고 싶고 이렇게까지 되면 이제 문제가 돼서 저 증상으로 인하여 2주 이상 평소 해오던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때부터 우울증이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우울증이라는 그 어감 자체가 사실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뇌기능 저하증 또는 다른 말로 판단력 저하증이란 말을 쓰는데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면 세상 살 때 보통 좋은 거 나쁜 거 섞여 있겠죠. 그런데 점점 뇌 기능이 나를 제어하는 힘이 약해지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극단으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나는 터널 안에 들어와 있고 이 터널은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어. 내일 아침에 눈을 떠도 오늘하고 똑같을 거야. 그러면 눈을 뭐하러 떠? 안 뜨는 게 낫지. 이런 묘한 결론을 냅니다.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인지 왜곡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제가 한 연구가 아니라 되게 유명한 세계적인 연구인데 자살로 인하여 목숨을 잃으신 분들의 유서를 수천 장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키워드가 2개가 나옵니다. 유일한, 짐. 한 4개월 전입니다. 대장암 말기셨고요. 그래서 이제 신경계가 이제 전이가 돼서 하반신 마비로 아내께서 대소변을 받아내는 그런 암 환자였습니다. 아내가 너무 미안해서 나 어차피 죽을 건데 내 대소변을 받아내는 아내가 너무 미안해서 하고 유서를 써놓고 진짜 이렇게 쓰셨어요. 내가 당신한테 짐이 되고 있고 나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 라는 유서를 쓰시고 음독을 했는데 실패를 하셔서 다행히 저한테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자, 환자분, 이 얘기를 제가 아내로 바꾸겠습니다. 아내가 지금 암 말기 환자고 지금 당신께서 대소변을 받아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미안해서 남편한테 미안해서 이렇게 유서를 써놓고 음독하고 가셨다고 칠게요. 자, 짐 내려가고 후련하시고 좋으시겠어요? 2분 다 우시더라고요. 어차피 죽습니다. 의사도 죽고 대통령도 죽고 유엔 사무총장도 죽고 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남아있는 사람한테 내 모습이 어떻게 남겨지는가.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아침에 제가 딸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저녁에 퇴근하면서 미안하다고 얘기해야지 하는데 퇴근길에 제가 차 사고로 죽었다면 제 딸은 저의 마지막 모습을 투덜대는 화를 냈던 모습만 기억하고 가겠죠. 결국 저는 의사가 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유언을 하면서 내가 보고 싶은 사람 하나씩 다 보고 죽는 게 원래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의사가 되고 나니까 그건 되게 행복한, 굉장히 제한된 선택받은 분들만 할 수 있는 그런 행운이었더라고요. 당신한테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는데 왜 그걸 빨리 앞당기려고 하세요? 어차피 돌아가십니다. 제가 당신을 살려드리란 말은 암 말기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한다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시는 날까지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가세요. 했던 그런 케이스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정신과 의사로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은 동등하되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다라고 저희 딸들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적혀 있대요. 그런데 현행 의료법상
26종의 전문 과목이 있고요. 이 중에서 정신건강은 한 파트만, 한 개만 담당을 합니다. 즉 25대 1의 불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니 아직까지 이 배율이 좀 변화가 되어야만 아마 정신건강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이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왜 매년 그렇게 정기검진 다 하시고 내시경 검사, 그다음에 종합 신체 검사 다 하시는데 왜 정신건강은 체크 안 하실까요? 만 40세에 나라에서 무료로 해주는 생애주기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우울증, 자살사고, 담배, 술, 문제 이렇게 정신질환과 관련된 정신건강하고 관련된 설문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 직장에서 13년 동안 그 건강진단센터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판독을 하는 의사였는데 한 건도 그렇다라고 적은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좀 갈 길이 멀다는 뜻이겠죠. 왜? 국가에서 해주는 검진이니 이거 기록에 남고 나중에 뭔가 이렇게 백그라운드 체크할 때 걸릴까 봐 안 쓰시는 거죠. 자,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제 계절이 바뀌고 있으니 옷장 정리도 하셔야 될 거고 대청소도 한번 하셔야죠. 마음 청소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으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